네, 다음은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서강대학교의 박수용 교수님께서 블록체인과 거래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의 박수영입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김우섭 대표가 큰일을 낼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멋진 컨퍼런스를 만들고 또 이렇게 멋진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해서 합니다. 오늘 저는 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블록체인에 대한 좀 소개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갈 것인지 이런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오늘 식사도 하시고 뭐 그러실 텐데 혹시 이제 닭고기를 드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드신 닭고기가 도축으로부터 여러분의 식탁에까지 안전하게 관리되고 유통되어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뭐 갸우뚱? 우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있더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옆방에 있는 동료 교수하고 이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뺏어가지 않으리라고 믿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갸우뚱해요. 또 우리 요즘 뭐 개인 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들의 병력에 관한 데이터가 병원에 무수히 쌓여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우리 병원이 내가 아는 범위 외에는 절대로 도용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다는 병원을 믿을 수 있을까? 약간 갸우뚱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뭐 다른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말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러스트 머신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설명이 재밌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 사회에는 서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왔던 일들이 중간에 어떤 중립적인 기관을 두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신뢰를 형성해 온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행 같은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을 통해서 서로 돈거래할 때 신뢰를 형성해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중립적이고 중앙화된 기관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야 블록체인이 뭐냐 그러면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블록체인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인류는 말이죠. 어떤 저희 같은 이제 공학자들이 봤을 때는 어떤 끊임없는 어떤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인간의 사회를 바꿔왔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기 시대 그러면 뭐예요? 철기라는 기술을 새로 만든 민족들이 그것이 없는 민족들을 막 때려부시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 인류에 큰 임팩트를 미친 그 기술적인 사건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퍼스널 컴퓨터에 등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퍼스널 컴퓨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개인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해오기 시작했죠. 엄청나게 혁신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수억 대의 컴퓨터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슈는 뭐냐면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컴퓨터에 이 저장되어 있는 이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서로 공유하느냐가 이제 그 다음에 이슈였던 거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게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뭐 이런 플라피 디스켓 가지고 뭐 탁 해서 또 다시 여기다가 옮기고 뭐 이런 아주 불편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시킨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인터넷에 등장한 얘기합니다. 우리 인터넷이 전 세계 수억 펴져 있는 수억 대의 컴퓨터를 한꺼번에 다 엮어버린 거예요. 월드 와이드 웹.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안방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컴퓨터의 정보를 가져오기도 하고 제가 정보를 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너무나 편리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인터넷 시대를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없는 세상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인터넷이 만든 새로운 산업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제는 뭐 어떠한 기업도 인터넷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이 없고 또 누구도 인터넷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인터넷은 우리의 이 인류와 함께하는 굉장히 엄청난 이 어떤 기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신뢰합니까? 여전히 갸우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뭐 쉽게 메일도 보내고 뭐 파일도 뭐 보내주고 뭐 사진도 보내주고 이렇게 카피가 가능한 것들은 쉽게 주고받는데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 밸류가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돈, 이런 것을 인터넷상에서 보낼 때는 여전히 제3의 어떤 무슨 뭐 페이팔이다 뭐다 이런 어떤 이 회사를 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신뢰를 형성해서 이제 주고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기는 이 블록체인이 이 인터넷상에서의 신뢰 문제를 해결시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 덮인 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정보를 쉽게 주고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가치가 있는 것, 돈이라든지 뭐 어떤 계약서라든지 어떤 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주고받는 그런 세상을 이제 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 기존의 인터넷은 정보를 쉽게 주고받는 그런 정보의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 이런 얘기를 하고요. 블록체인이 덮인 인터넷은 가치가 있는 것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바로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여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여는 기술이라고 공감한다면 제1의 인터넷 시대를 경험했던 우리들로서는 야, 이거야말로 엄청난 임팩트를 미치겠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또 뭐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다 뭐 여러 이 세계의 어떤 리더들 또 리딩에 있는 그런 어떤 이 모임에서 이 블록체인을 미래의 중요한 기술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여는 이 블록체인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는데 뭐니 해도 이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응용되는 것이 바로 이 코인, 이 화폐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폐야말로 신뢰 문제가 가장 크리티컬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암호화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이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지금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화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예요. 지금 굉장히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화폐를 인정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것을 따로 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런데 아주 모간 스탠리에서 재밌는 이 서베이를 했습니다. 이 미래 세대들, 지금 디지털 세대들, 지금 젊은 친구들의 어떤 이 선호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미 한 70%의 친구들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미래는 화폐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가 바뀌니까 당연히 어떤 지불 방식도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3분의 1의 친구들은 미래는 나는 은행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미래 세대들의 인식이다, 미래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뭐 그런 암호화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뭐 이게 어떤 가치가, 내재적 가치가 뭐길래 이게 이렇게 막 뭐 비트코인이 뭐 몇천만 원을 한다, 무슨 뭐 몇백만 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뭐 내재적 가치가 뭐냐, 이런 것을 갖다 상당히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성세대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그런 또 이 화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을 위주로 해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은 소위 말해서 어떤 제너럴 퍼포스 코인이에요. 그냥 우리의 그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뭐 물건 사고 뭐 이런 코인들. 근데 제가 요즘 보는 또 그 특이한 현상들은 이 새로운 요즘에 나오는 코인들은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 도메인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그런 코인들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글도 쓰고 했는데 그 페이스북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를 맺고 글을 올리면서 수많은 그 일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느냐? 없잖아요. 그 모든 그 전 세계 수십억 명 사람들의 그 노력들에 대한 보상은 다 페이스북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밋이라는 그 이 코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자는 그런 SNS 서비스예요. 그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이 발상이죠. 그래서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보상을 주고 글을 올린 사람이 보상을 주고 하자는 그런 코인이에요. 또 지금 그 이 IoT 세상에서 그 지금 막 데이터들이 활성화되는데 이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 데이터들에게 매번에 그런 매 순간에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10원씩을 보상해주고 그것을 갖다 데이터를 교환하고 하는데 기존의 코인들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활성해주는 그런 코인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되고 산업이 그 새롭게 바뀌는 그런 어떤 코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 버스를 탈 때 이 토큰이라는 거를 내고 이렇게 탔었어요. 근데 사실 기존에 돈도 있는데 그건 굳이 왜 그렇게 토큰을 사서 했느냐? 그 바쁜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기존의 화폐로 뭐 돈을 주고받고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빠르게 타고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이 생태가 조성이 된 거죠. 바로 지금 만들어지는 암호화폐들이 어떤 이 도메인에서 어떤 그 도메인에서 빠르게 코인들이 이 주고받고 어떤 그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그 생태계 안에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코인들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비즈니스 도메인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코인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 요즘에 이제 추세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금융에 대한 그 미래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분의 말씀이 상당히 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헤르만 지먼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죠? 우리의 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어떤 본연의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그러나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디지털화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분의 예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화폐가 디지털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하여튼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화폐도 디지털화되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 생각을 합니다. 뭐 다양한 또 이제 다른 분야에 뭐 적용되는 것들은 그냥 자료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면서 지금 블록체인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대한민국이 먼저 만든 기술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변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런 기술을 먼저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먼저 사용해 볼 수 있지는 않나. 또 새로운 곳에 또 적용해 볼 수 있지는 않나.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대한민국에 가면은 미래 2년 앞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또 세계인들에게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변화되는 사회를 먼저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나름대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2년 앞선 대한민국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한민국을 2년 앞선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내가 뭐 어떤 기업에 속해 있다면 정말 2년 앞선 우리 기업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암호화폐를 가지고 우리 기업의 모습들, 기업의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기는 이 리빈이 정말 2년 앞선 미래, 우리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2년 앞선 미래를 리빈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런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오늘의 어떤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